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9일 손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권에 대입을 하면 이 거꾸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려라 이렇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숱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용케도 잘 피해왔습니다. 물론 야당들의 정면 공격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그 투쟁력 또한 우리가 생각보다 낮았다는 것 때문에 잘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기존의 방식대로 갈 줄 알았지만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장수가 딱 버티고 서서 이리 와요.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봤을 때 싸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붙여야 하고 흥정은 진실을 묻고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듯이 결국 이 정권의 썩은 꼬리가 너무도 길어서 윤석열 검찰에 꽉 밟힌 겁니다. 너한테도 밟혔지. 너무 길어서. 내가 밟고도 한 3m 더 남았어요. 바로 조국 사건보다는 한 수 위, 유재수 사건보다는 10수 위라고 할 수 있는 백은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권력형 범죄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백은우에게는 선거농단, 감찰농단, 검찰농단, 국정농단, 국민농단, 헌법농단, 친문게이트, 문게이트 온갖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어떤 수식어라고 하더라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엄연한 범죄인 것입니다. 특히 단독범행이 아닌 이 정권이 마음먹고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왜 백은우 문제를 이렇게 세밀하게 파고드느냐 아니면 백은우가 지금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의 부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을 양정철이와 둘이서 지각펴락할 겁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놓지 않으면 또다시 울산시장 선거와 같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백은우 당신 사법부의 재판을 받기 전에 나한테 먼저 한방 까이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거가 뭡니까? 선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가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오늘날 선거제도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의 이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이건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권 내에서 벌어진 이 범죄 행위는 국민이 동의한 선거제도에 따라서 진행되고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조작으로 망실시킨 그야말로 민주주의 제도를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선거라는 바로 국민이 동의한 그 선거 제도에 따라서 진행되고 이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하는 이 선거를 조작으로 망실시킨 그 죄,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침해한 이 국기문란 사건을 이전에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그 전에 깨어있는 국민, 그 살아있는 국민이 있다면 이 정권은 국민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물러나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불법 탄핵으로 정권을 빼앗았으면 자신들은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더 썩어 빠졌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던 그 죄값을 스스로 받고 법의 판단이 있기 전에 물러나주는 게 민주주의란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오전 방송에서 지적을 했듯이 4.19, 3.15 부정선거를 능가할 정도로 권력기관이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바꿔놓은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수천 번 말을 해도 지나침이 없는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행위를, 국민들의 기본적인 이 행위를 명색이 권력기관이 개입해서 조작으로 결과를 바꿔버린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셔버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권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선거의 공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선거 결과에 국민들이 왜 승복하겠습니까? 바로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희생을 해서 정치적인 복종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서로가 동의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는, 국민 모두는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숭고한 선거의 본질을 깨부순 이 정권과 권력자들을 국민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개무시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법적 판단 이전에 국민들이 먼저 심판해야 될 범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좌우를 떠나서, 태극기 세력과 촛불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 행위조차 강도당하고 조작질 당한 것인 만큼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강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거의 첫 번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 기능 자체를 문재인 정권 그리고 백은우가 비틀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불.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킬 때 이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지만 진짜 촛불의 허울정 껍질을 벗겨보니까 무서울 정도입니다. 마귀를 보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반 세월 동안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툭하면 촛불, 이래도 촛불, 저래도 촛불, 왔다리 갔다리 촛불. 이 촛불을 무기 삼아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촛불의 생각이고 국민의 지시인 양 거짓말을 일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고도 적폐청산의 칼날이 무서워서 그 거짓말에 지식인, 지성인, 학자, 법조인, 언론인 누구 하나 제대로 달라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달라든 사람은 오로지 태극기를 들었던 민초들만 문재인 정권의 그 무소불위를 막겠다면서 아스팔트로 나섰고 온갖 탄압과 압박 속에 그 긴 세월 3년을 보낸 겁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니까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옳다고 믿고 있는 바로 이 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됩니다.
그런데도 물어보면 정작 자신들은 병에 걸리지 모릅니다. 확정 편향증. 볼 것만 보고 싶은 건 보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듣고 싶은 건 듣고 남의 말은 무조건 거짓말 안 듣는 거예요. 제가 판단컨대 민주화 이후로 권력 속의 수사기관이 합법을 내세워서 이렇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부에서 십몇 년 하면서도 이런 꼬라지를 못 봤습니다. 그저 댓글 조작이니 드루킹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컴컴한 꼴방에 처박혀서 여론 조작하는 건 보았지만 이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대놓고 범죄를 하는 것은 못 보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것은 청와대와 경찰이 선거운동을 대신 해준 셈이 아니고 뭡니까? 어쩌면 이런 방법을 동원한 것이 문재인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지른 것은 아닌지, 백은우가 너무 나대서 그런 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선거 당시에 문재인은 자기 당의 후보가 아닌 무소속의 송철호 후보를 지원 뉴스에 해주는 등 아주 송철호 8.9기 좀 시장 좀 되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백은우가 아이고 저 소원을 내가 한번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랬던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백은우 전 민정비서관이 청와대가 아닌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가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백은우 별동대라는 것인데 이미 검찰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별동대 전모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별동대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알 수 있는 데까지는 먼저 좀 알려드려야 우리 애국 시청자들이 그 별동대 그래 그거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조만간 백은우를 불러 별도 특감반을 가동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은우가 민정비서관 당시에 청와대 소속 특감반은 중에 일부에게 별도 업무를 맡겨서 공직자 감찰을 시켰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공직자 감찰을 했으면 다행인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들통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 감찰팀을 가동한 이런 정황, 이것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호 전 검찰 수사관도 오래전에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백은우 별동대 한번 홀라당 한번 까보겠습니다. 사실 백은우 별동대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베일에 쌓여있던 조직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거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부인할 정도겠습니까? 아니죠. 노영민은 그 뒤에 왔으니까 모를 수도 있고 임종석이한테는 혹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백은우가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이런 사실을 과연 문재인 또 모를까?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 아닌가? 진짜 몰랐을까? 몰랐을 가만히 있을까? 이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의혹이 의혹을 묻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문재인이가 다 몰랐다 이러면 허수아리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써주는 A4 용지를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고
정작 이렇게 중대한 문제는 보고를 안 했다면 큰일이잖아요. 문재인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백은우는 청와대 기능을 제멋대로 주문한 권력 남용을 넘어서 국정농단을 한 것이고, 만약에 문재인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국기문란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대한민국 언론이 제대로 됐다면 저처럼 이렇게 논평을 하고 공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검찰이 팍팍팍 잡아가지. 어떡하든지 듣고 가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 꼬라지. 많이 지금 개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킬레스건을 못 자릅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1기 특감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명 중에 9명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으로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고, 나머지 6명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바로 6명, 여기 백은우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백은우가 가동한 팀은 모두 6명이고 그 중에 4명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았고 2명이 민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 업무를 맡았는데, 이른바 4+2 체제로 백은우가 민정비서관실을 운영했던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가 민정 업무에 준하는 고위공직자나 공무원들 친인척 관리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요.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선출직 공무원, 즉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의 뒷조사를 하고 민심을 훑고 그걸 보고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은우는 당시 특감방 6명 중에 그 2명에게 이른바 특별 업무를 따로 부여하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백은우 별동대로 불린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 처음부터 신설된 조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뚱땅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6명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너 2명 이래.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인가 그때 청와대에서는 비서진 직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 정권에 없었던 바로 반부패 비서관실이 신설이 됐고 박영철 변호사가 여기에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반부패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이 별도로 조직이 돼서 엄밀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은우 별동대, 흔히 말하는 1기 민정특감반은 2명으로 운영이 됐는데 쫙 수소문 해보니까 경찰대 출신 총경 1명과 검찰 수사관 출신 1명으로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검찰 조사를 해봐서 막 정확한 게 나오면 이제 뭐 개각까지 이러고 저러고 나올 텐데 제가 추적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것은 검찰 수사가 진행돼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체크한 것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민정비서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게 청와대 직제가 행정관, 비서관, 수석비서관, 비서장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있던 현 민정비서관 이강철이가 바로 백은우 별동대 사실상의 반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밖에 없는데 반장격인 이강철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당시입니다. 그리고 특감반원이던 경찰 한 명이 백은우의 지시를 받고 있던 것이며 요게 바로 별동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경찰 이름도 대충 아는데 야 요건 얘기하면 긴가민가 해서 또 얘기하면 또 아니라 이럴 뿐 또 골치 아파 고발 들어온다고 고소 들어온다고. 자 여기까지는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 경찰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청와대 파견 중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뒤에도 계속 특감반에 남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정으로 청와대 들어가서 이후에 총경으로 승진했고 그 뒤에도 특감반에 남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대충 누군지 감이 옵니까? 아이고 이런 정황을 본다면 백은우가 지휘하던 민정비서관실 내 공식 조직인 친인척 관리팀과는 완전히 다른 별도의 팀이 이른바 백은우 별동대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백은우의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수석 비서관급도 가능한 재선 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비서관급으로 근무했다는 것, 이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굳이 따져보자면 민정수석은 조국이 앉아있으니까 재선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쪽팔려도 꼭 민정비서관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백은우 자리가 아닌가, 이래서 문재인이 거기다 심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쪽팔리지만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주요 권력기관 이런 것들을 모조리 관할하고 대통령 친인척가 이런 측근들의 동향을 파악하다 보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유 있는 배정을 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백은우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보다는 지기는 낫지만 문재인의 특별한 신임을 기반으로 민정수석실 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별동대를 만들어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조국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만약에 또 조국이 알았다면 조국이 또 불려다가 골치 아픕니다. 어쩌면 바로 별동대가 만들어진 이때부터 조국과 백은우의 우리가 모르는 암투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일이 뭐 있습니까? 백은우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국과 손발을 맞춰서 민감한 사안이나 첩보나 뭐 이런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많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서로가 좀 보조를 맞췄으면 이런 문제가 안 터져 나왔을 수도 있고, 백은우는 지금같이 이런 고통을 안 당합니다. 다 조국이 뒤집어 써야 되니까. 너는 위에 다 보고 있다 끝이에요. 그랬으면 김태우 수사관도 내쫓지 않았을 것이고 영원히 묻혀갈 뻔한 이 사건이 백일화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하지만 백은우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위험한 일이나 문재인이 좋아하는 일은 자신이 해야 한다는 이 권력 속성상 이 조바심 때문에 스스로 별동대라는 이 위험수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 정권 뭐 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조언을 종합해보면 바로 민정수석이 거기에는 다양한 고급 첩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명 파워 경쟁이라 할 수 있는 권한 가지기에 내부 싸움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이 이번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곳에는 결국은 생각해 보십시오. 고급 정보가 결국은 권력의 힘이고 그 고급 정보를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출세가도가 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걸 조국이 줄 수도 없고 요런 거는 내가 나서서 문재인 입맛에 쏙 맞게 하면 장관 자리를 하나 줄까 싶어서 이런 짓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다양한 의구심들, 이런 의구심은 이제 검찰이 풀어낼 거로 봅니다. 지금 검찰도 이른바 백운의 별동대를 찾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별동대를 찾아서 진위를 조사해보면 바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문건 제작 과정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그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이부, 여기에 김태원 부장검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안에 그 직제도 없는 별도의 감찰 유역이 가동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하달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현미경으로 샥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백은우 별동대가 직접 김기현 시장 첩보문건 제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아래 이들 특감반원의 소재 파괴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휙 잡아달라야지. 첩보문서와 관련해서는 김태호 전 수사관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백은우가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를 벗어나서 특감반 이인걸 특감반장을 압박해 강제로 경찰에 첩보를 이첩시켰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태호 수사관은 자신이 정빙 자료를 첨부해서 목차까지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견출지에 정빙 번호까지 써서 수사 기록을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건네줬는데, 그랬더니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 업무용 차량을 타고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로 올라가서 바로 문모 경책에게 전해줬고, 이 사건은 이첩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호 전 수사관은 다시 한 달 후인 2017년 가을에 사무실에 있는데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 전화 목소리는 자기가 민정비서관실의 윤규근 국장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버닝썬 윤총경 아시죠? 그가 우리 백은우 비서관님이 특감반에 이첩하라고 한 사건이 있다는데 그 사건 진행상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이렇게 김태호 수사관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김 전 수사관은 그 당시 윤총경을 알지도 못했는데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였다면서 그때 본인이 바로 윤총경에게 문경정이 알려줄 거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래서 윤총경 때문에 윤총장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백은우는 이렇게 자기 신복인 윤총경을 통해서 자기가 특감반에 이첩시키려고 했던 사항까지 확인해 갔다면서 백은우는 자기 비서관실 소환 업무도 아닌 옆 비서관실 이인걸 특감반장을 압박해서 강제로 첩보를 이첩시킨
그런 사안이고 이거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호 수사관 지금 열 많이 받을 겁니다. 당했던 만큼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 평지가 없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고통이 따르면 희망도 있고 이번 기회에 깝대기 홀랑 비껴서 깨끗이 정리합시다.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사건 보나 마나 아닙니까? 딱 스토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취재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딱 카테고리에 딱 들어가 있는 사건이야. 결과는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을 넘어서 실제 행해진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첩보 자료를 백은우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인지 이걸 밝혀내고 그 첩보 자료를 넘겨받아서 다시 만든 자가 누구인지 이거 밝혀내고 백은우가 왜 별동대를 만들었는지 이거 밝혀내고 그 별동대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도 밝혀내고 이런 역할과 결과를 백은우가 과연 문재인에게 보고는 했는지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밝혀내면 제가 보기에는 백은우만 아니라 이 정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이런 의구심들이 검찰 조사에서 명백히 드러날 것인데 그러면 이 정권 실세들은 다 어쩐답니까? 조국 사모펀드에 걸려있는 실세들, 신라젠 사건에 걸려있는 실세들, 유재수 사건에 걸려있는 실세들, 이번에 백은우의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에 걸려있는 실세들. 큰일 났네요. 큰일 나버렸어. 아무래도 한반도의 기운이 이 상태로 가면 누구 한 사람 자살하든지 꼭 자살을 당할 것 같은 예감이 전해옵니다. 제가 집회 현장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시다. 비를 멈추십시오. 4번이나 비를 멈춘 뭔가는 나도 모르게 이 비가 멈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아서 그냥 비가 멈춰라! 그냥 멈춘 것도 아니야. 10분 후에 20분 후에 시간까지 딱 정해졌어. 그렇다면 오늘 혹시나 모를 이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니만큼 검찰은 관련자 모두의 신변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사건 때마다 한두는 꼭 자살하거나 자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막장 드라마가 막장까지 왔나 봅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권을 버틸 수 있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던 이 대책 없는 야당의 버팀목마저도 한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곧 부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쩐답니까? 이건 아무래도 하늘이 용서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기운은 99%가 다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정권의 방안을 돌았는데 벌써 기운이 다 소진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북한의 김정은과 짝짝꿍이 돼서 뭔가는 여론을 뒤집어엎고 조국 이 여론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처럼 아직도 대한민국의 낮은 연방제라는 이 숙제가 남았는데 목표의 절반도 도달하지 못했는데 기운이 다 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다음 달 12월쯤에
우리나라 도선풍수의 대가를 한 분을 불러서 연말 대한민국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진단을 해보고 내년 신년에는 2020년의 대한민국 전국도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운이 다 쇠했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애국시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밤이라도 애국의 피를 한 삽을 마시고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민노총 집회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 지금 교보 앞에 무대가 차려지는 것이 아니라 동아민생 앞에 그 일파만파하는 그쪽에 아마 무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와법은 알아요. 목소리 큰 데가 우파야. 좌파들은 이상하게 전부 머리에 띠매고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오기 쉬워요. 광화문 일단 오시면 됩니다. 내일 여러분 다시 만나 뵙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마지막으로 방송 이렇게 아까운 방송들 혼자 보고 휴대폰 뜯지 마시고 한두 사람이라도 꼭 뿌려서 이런 사실들을 홍보하는 것이 손상대 TV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